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TV입니다. 이제 조금씩 더워지는 계절이 찾아왔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음식 보관을 잘해야 오래 먹기도 하고 안전하게 먹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전자제품인데요. 과일이나 채소, 우유, 계란 등 많은 제품들을 일정한 온도로 신선도를 유지시켜주기에 대부분 식품을 냉장고에 일단 넣고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장고에 냉장 보관을 해서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빨리 상하고 맛도 변질되고 유해물질까지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냉장고 생활을 위해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마요네즈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오늘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마요네즈를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매번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래된 마요네즈를 짜서 먹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맛이 없거나 기름기가 많이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냉장 보관을 하면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마요네즈는 식초, 식용유, 소금, 계란 등을 섞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따라서 너무 낮은 온도로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식초와 식용유가 쉽게 분리되어 쉽게 변질되기도 하고 맛도 이상하게 기름 맛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집니다. 만약 저처럼 지금까지 마요네즈를 냉장고에 보관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꼭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요네즈는 서늘하면서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구매 시에는 되도록 너무 큰 걸 사는 것보다는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적당량의 크기로 구매 후 드시는 것이 보관 및 맛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반찬이나 찌개로 먹는 감자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 감자 내에 있는 전분이 빠지면서 당분으로 변화되며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 후 고온으로 조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로 감자를 냉장 보관함으로 전분이 빠지면서 당분으로 변화되면 발생된다고 하니 이렇게 보관한 감자는 절대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감자 보관 방법은 냉장고가 아닌 종이 상자 등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거의 이 재료가 빠진 음식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리가 자주 먹는 양파도 살펴보겠습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양파도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습기가 양파를 물렁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곰팡이가 잘 생기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끈적한 액체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까지 나게 됩니다. 저도 가끔 냉장고에 이런 상태로 있는 양파를 보고 버리기에도 손을 대기에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껍질을 제거한 손질한 양파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양파의 경우는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양파망에 그대로 건조하며 서늘한 곳에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껍질을 까지 않은 양파와 감자를 냉장고, 냉장실에 같이 넣어서 보관을 하면 양파가 더 빨리 상하기 때문에 냉장고가 아닌 서늘한 곳에 따로따로 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마늘입니다. 마늘의 경우에도 습기에 취약합니다. 즉, 깐 마늘이 아닌 껍질이 있는 그대로 냉장실에 보관을 하게 되면 양파와 비슷하게 곰팡이가 생기고 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껍질이 있는 마늘의 경우 상온에 보관하시고 혹시라도 껍질을 깐 마늘이나 다진 마늘의 경우에는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하니 함께 참고해 주세요. 견과류입니다. 땅콩이나 아몬드, 그리고 호두 등의 견과류 등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부패 자체는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과류의 특장점인 고소한 맛이 다소 약해집니다. 껍질의 경우 냉장고의 냄새를 흡수해서 맛도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견과류는 냉장고에 보관하기보다는 밀폐된 용기에 넣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냉장고에 있는 견과류를 맛있게 드시고 싶다면 견과류를 볶아서 먹으면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잡내는 조금 사라진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식빵입니다. 대부분 상온에 노출되어 있는 빵들을 구매하고 집에서 구매한 빵을 먹고 남은 빵들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빵을 냉장고에 넣으면 딱딱해지기도 하고 식감도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빵을 냉장고에 넣으면 빠르게 건조가 되면서 수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온에 두시고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빵을 많이 구매해서 남은 빵을 보관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잘 밀폐하신 후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수분 보존이 되어 조금은 더 오랫동안 드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과일류로 바나나, 자두, 복숭아, 아보카도입니다. 과일 중 가장 많이 대중화된 바나나의 경우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경우 색은 빨리 검은색으로 변하지만 숙성 진행이 되지 않아 맛이 없을 수 있고 실온에선 껍질색 변화에 따라 숙성이 되면서 더 맛있어지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냉장고에선 색이 검정으로 변하지만 숙성이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실온 보관을 권장합니다. 자두와 복숭아입니다. 씨앗이 큰 과일의 경우 아보카도와 동일하게 실온에서 후숙이 맛있게 됩니다. 아직 덜 익어 단맛이 적다면 실온에서 며칠 더 두고 만약 물렁해지거나 상처가 나서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때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꿀입니다. 꿀의 경우에도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설탕처럼 하얗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화가 되면 꿀 자체가 덩어리처럼 되어 떠먹기도 조금 불편할 수 있고 딱딱하게 굳은 꿀을 녹이려고 열을 가하면 좋지 않은 성분이 생성되기 때문에 상온에 그대로 두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서 보관하는 게 좋고 침이 튀거나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영구 보관 가능합니다. 안내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식품을 구매했을 때 구매하는 상품들의 진열 상태를 생각하시면 보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은 더 구분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꿀, 잼, 양파, 빵, 마늘, 바나나, 자두, 복숭아 거의 대부분 실온에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하는 품목들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우유나 생선류 등으로 보관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들을 상온에 보관을 하고 냉장고를 이용하지 않아야 더 오랫동안 먹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정보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내용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내드린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좋은 정보가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전, 오후 일교차가 너무 큰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